할렐루야. 우리 3.1절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당겨서 3.1절 우리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사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이 사진 더 크게는 안 되나요? 더 크게는 안 되는가 보네요. 네. 좀 보면 지금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자리가 수원천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저쪽에 성이 하나, 성문이 장안문입니다. 북문이고요. 이쪽이 방화수리정입니다. 1905년인가 찍은 헤르만 산더라는 분이 독일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수원의 전경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대에 만세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시면 이 사진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교회가 장안문 쪽에 있었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쪽 산위 이쪽 용두각 쪽에 있었느냐 얘기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아직 생각은 장안문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거 보내주시죠. 아니요, 그 도표를 좀 보내주시면. 예. 그냥 오늘 이렇게 쉽게 설명해. 수원의 독립운동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인맥이 이갑성이라는 사람과 특히 박희도 전도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도 전도사가 미 감리회 북감리회 전도사였고 YMCA의 학생부 간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고종 1899년에 태어나가지고 1951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1904년에 기독교로 연희 전문을 다니셨고요. 우리 감리교인 창의문박교회 전도교회 전도사였습니다. 28선언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 또 젊은 꿈을 가진 사람인데 김세환이라고 하는 우리 학감입니다. 김세환 권사, 김세환 학감에 대한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 이 동경 유학생이었고 돌아와서 3.1 상업학교를 만들었고, 밀러가 그를 불러서 3.1 여학교, 지금 매항을 키우는 그 큰 일을 제 학감을 맡깁니다. 그때 수원 종로교회 청년부 교사였습니다. 김세환 권사. 그때에 아주 독립운동에 뜨겁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선경이라고 하는 학생이었고, 지금 말하면 경기여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습니다만 이뭉순 전도사가 수원 종로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 이뭉순 전도사가 독립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김세환, 이선경, 이뭉순 이 계열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김세환 선생이 박희도 전사를 만나고 우리도 북감리교회에서 내려오면서 홍성감리교회의 김병재 목사님, 그리고 남양교에 있는 동석기입니다. 동석기 아니고 동석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유학이고 굉장히 세계 정세에서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흐름을 박희도 전도사에게 가르쳐줄 만큼 세계의 흐름을 볼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이 만난 게 2월 22일부터 25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김세환 선생이 만난 거는 박희도 전도사 만난 건 1월 20일경 이갑성의 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갑성으로부터 20원을 받아가지고 저 공주에서 쭉 다니면서 목사들에게 이 만세운동에 대한 민홍지에다가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한데 이강백 목사, 김광식 오산교회 김광식 목사, 우리 이뭉순 전도사, 이분들을 통해서 수원의 독립운동이 펼쳐나가는 일이 됩니다. 수원 읍내의 첫 만세는 3월 1일 날이었습니다. 사실 계획적으로는 정오에 3.1 학교 마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헌병대 순사들에게 정보가 흘렸다고 하는 정보를 받고 바꿉니다. 김세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수원의 만세운동에 대한 기록을 갖고 서울로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가 일을 다니면 김노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동원 책임자로 상업학교 출신인데 제자였습니다. 김세환 제자는 맡겼습니다. 그때에 함께 운동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박선태, 이선경 열사, 임순남, 최문순, 김석호, 김병갑, 이희경, 이게 다 수원종로교회 성공의 기독청년 3.1학교 학생들로 됐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저녁에 용두각에서 방화수정 옆에인 아까 첫 사진을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횃불 시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만세 삼창하고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거하고 낮에 횃불을 든다는 거하고는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때 그 횃불이 들어서니까 동장대 서장대에 있던 봉화가 다 올라갔고 전국으로 이제 함께 서울과 함께 동시적으로 3.1 만세 운동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후로 왜 수원에서 3.1 만세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암리, 수촌리 저쪽으로 내려갔느냐 하는 역사들을 기르면 이 지금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이분들이 전부 다 연금을 당했어요. 다 붙들려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수원 시내에서 이끌어 나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내에서 할 수가 없었다. 더 많은 시위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양교회의 동석기 목사는 외국 유학을 다녀온 이로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발표했고 윌슨 자결주의를 비롯한 많은 세계 운동의 모습들을 보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의 이 우리가 2017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사 책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김세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임면수 권사입니다. 임면수 권사도 한번 작년에 우리는 임면수 권사님입니다. 임면수 권사님은 동학 농민전쟁 때 참여했던 분이었고 동학입 실패하자 기독교를 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원 분이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던 분이냐,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때 수원 3.1학교에서는 군사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아주 무력투쟁에 어떻게든지 조선 독립군이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좀 강한 의지의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수원시청 앞에 있는 88공원에 동상으로 서 계시죠. 자, 다음 분. 제가 그 박물관에서 봤을 때 저 김세환 선생의 그 아주 미남이고요. 눈빛이 그냥 살아있어요. 당당했고요. 아주 다음 사진 좀 보내주시죠. 이거는 민족대표 48인의 문제. 출소 후에 감옥에 갔다 온 후에 김세환 선생의 모습.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제가 저걸 합니다. 조사를 매일 그 신원 조회에서 감시카드입니다. 가족의 김세환 선생 가족 사진도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3.1 여학교의 신축권사 교사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선경 세상 떠나가셨다고 하는 것의 제적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학적부고 이선경 씨의 사진은 없는데 그 언니인 이현경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유학생이었고 산루리, 그러니까 지금 중동 사거리 쪽의 부잣집의 딸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경 열사의 사진은 없고 이현경 사진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될까요? 또 있나요? 이 처음 이제 3.1 여학교의 초가집 교사입니다. 이게 학교입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 요거는 3.1 여학교의 학생 교직원이라는 학생들로 되어 있네요. 밑에는 학생이고 다음 사진요. 3.1 학교 여기 3.1 학교 학생들의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들이요. 요건 3.1 학교 수업 증서고요. 여기 보면 이하영 목사님이 학감이었다고 하는 거 나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이요. 이게 졸업장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을 했다고 하는 영수증이 신문에 나 있는 것입니다. 기사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김세환. 정말 가슴 뛰는 젊은이였고 피 끓는 나라 사랑하는 애국 지사였습니다. 1888년 11월 18일 남수동 242번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가 소년으로서 한참 꿈을 키워나갈 즈음 그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메리 스크랜턴이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보시동 교회가 되었을 그 당시에 김세환은 메리 스크랜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다가 우리 아까 이영집 봤죠? 안에다가 학교도 짓고 그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구국을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때 당시에 교회에 우리 도지사설이었던 김한목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3일학교 교장을 지냈는데 나중에 경기도 도지사설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민족적인 생각을 했던 이하영 목사님, 전도사였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독립의 꿈들을 키워갔습니다. 다시 그래서 교회가 1910년대에 내려오면 세대 입교인이 35명이었고 세대 입교한 사람이 35명이었고 그리고 교인 수는 350명 정도로 이 교회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민족 구국의 희망의 수원종로교 보시동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모든 사람은 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우리 3.1 만세 운동을 비롯해 이제 내후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만은 광복 70주년을 지나면서 수원의 독립 애국지사를 5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4사람이 수원종로교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좀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임면수, 이하영. 사실 이하영 목사님은 독립운동은 진남포에 가서 했습니다. 여기 교회에 있다가 진남포로 발표, 진남포에서 했고요. 김세환, 이선경, 옥에 가서 매 맞고 나와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분. 한 번은 그 김향화라고 해서 기생 만세 운동을 했던 기생조합의 사람. 5사람 중에 4사람이 수원 종로 교회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타한다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1916년까지 항일운동을 했고 상인들이 단결해서 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 김세환 선생을 적극적으로 학교로 불러들이고 교회로 불러들인 것은 밀러 교장이었습니다. 밀러라고 하는 이 교장은 1870년에 여선교에서였는데 메리 스크랜턴의 지시를 받고 수원에서 학교를 키워갔습니다. 그때 1917년 3.1여학교 학감으로 김세환 선생을 불러드립니다. 1909년에 이 밀러가 교장으로 옮긴 이후에 이 학교를 도왔던 사람이 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스 메리 R. 힐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주차장에 있는 자리에 힐만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숙사가 있었을 때 그 기숙사 이름이 힐만 기념관인데. 근데 힐만이라는 분은 믿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어디 계시냐면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힐만은 미국 사람이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국인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전해준 선교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70년 오하이오주 뉴어크라문에서 태어나서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선교사 되기 위해서 간호학을 공부했고 뉴욕에 있는 폴트 선교사 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서 1819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1900년에 제물포교회의 여선교회들과 훈련을 가르쳤는데 이분은 말씀을 전하는 힘이 있어서 사경에 다닐 때마다 여성, 교육 이것에
한 평생을 사셨고, 그리고 지금 무덤도 양화진에 있는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러라고 하는 사람, 이제 김세환 선생은 밀러라는 사람과 힐만이라는 사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1915년에 학교를 강당을 크게 짓습니다. 근데 이 밀러 선교사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수원지방 부녀자 사역까지 맡게 돼서 학교에다 부녀자 할 수가 없어서 더욱더 학교의 일은 김세환 선생이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에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게 되고, 추방당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건가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 학교가 재정난에 빠져서 문을 선교사들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때 수원의 유지인 최상희 씨를 움직여서 당시에 학교 운영비로 1만 원을 시사했답니다. 저는 1910년대에 1만 원의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은 쌀 한 가마 해도 몇 원 할 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금액으로 학교를 도로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감리교회의 정신을 잃지 않고 세웠던 것은 김세환이라고 하는 감리기도 평신도가 있어서 학교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김세환 선생은 서울에 다니면서 특히 YMCA를 통해서 당시에 박희도 전도사와 가까이 지내면서 세상의 물성을 알고 이제 이갑성 선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했는데, 김세환 선생이 어떤 3.1 만세 운동을 했냐면 한수 이남, 수원 이남의 이 순회원, 독립운동에 대한 모든 순회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김세환 선생이었습니다. 참 묘하게 이분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나중에 무죄 판결로 나옵니다.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김세환 선생을 끝까지 믿으면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한때는 친일파라고 밀려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서 노블, 윌리엄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종로교회에 왔던 스웨어러, 특별히 메리 스크랜턴, 힐만, 그리고 특별히 노블 이 선교사는 조선 사람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민족운동에 뜻서 이뭉순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1882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종로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민족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 김세환 선생이 책임을 맡은 이후에 첫 번째로 해미읍 감리교회 사경회로 온 홍성교회 김병재 목사를 만나서 3.1운동의 만세 승낙을 받고, 박희도에게 보고한 다음에 다시 남양교회 동석기 목사를 만나서 승낙을 받고, 이천에 이강백 목사를 만나서 찬성을 얻고, 가까운 오산에 김광식 목사를 만나서 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서면을 받아서 서울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원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한다. 김 선생은 2월 20일 이갑성 선생의 집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박희도 전도사로부터 여비 2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지의 모집에 필요한 민홍지 15장을 받아가지고 28일까지 경기 충청 지역의 감리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독립만세운동에 함께하겠다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수 이배의 3.1 만세운동에 대한 거점은 서울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울 수원 종로 이남의 수원 이남의 일들은 김세환 선생이 감리교도들이 만세운동에 앞장섰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도 감리교도였다는 겁니다. 뭐 수천리는 한 동네를 다 불질렀고, 또 제암리는 모든 교회가 다 사람을 집어넣고 불태워 죽이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김세환 선생은 3월 1일 오전 6시에 서울로 올라가서 가보니까 파고다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계획이 폭동이 일어난다 해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명월관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후 2시에 파고다공원에서 모이는 학생들의 선언에 시위에 참석했고,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당주동, 종로, 무교정, 경성일보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13일 날 체포됐습니다. 3월 1일 날 만세를 부르고 13일 날 집에서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때 함께 했던 사람이
태영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이분들은 33인에 들어가지 않고 48인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 선생의 재판 기록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합방에 대하여는 어떤 감상을 가지고 있나? 판사가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세계 대세로 합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가슴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데 모든 물건을 대할 때 초목에 흐르는 이슬도 눈물인가 하는 의심을 품을 지경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에 정정당당히 조선 사람은 권리를 찾고 일본 사람은 권리를 돌려보낼 시기가 올 줄로 나는 안다. 또 묻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고는 나가면은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느냐, 만세운동을 하지 않겠느냐, 하겠느냐? 그렇다. 나는 나가면 또 만세운동을 하겠다. 근데 참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입니다만 우리나라 조선민족 대표 33명 중에요. 나는 하늘합병의 질문을 받고서는 찬성한다는 사람이 6명이고 이것저것 아닌 중간인 사람은 한 사람이고 26명만이 우리는 그건 3.1합병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답니다. 김세환 선생은 1920년 10월 경성복심법원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석방이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수감되었다 돌아왔는데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날까지 그냥 집에 머물러 있다가 병중에서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토록 그러던 조선 해방을 맞이했는데 해방된 조국에 바깥 한번 활보하지 못한 채 1945년 9월 16일 향년 57세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1963년 건국 무공훈장을 추서했고 68년에 그 묘를 국립묘지 충렬대에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김세환 선생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매티 노블이라고 하는 노블 선교사의 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녀 교육과 주일학교 운동을 했는데 이 노블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24 곱하기 18.5니까 뭐 크지 않는 태극기였는데 두 장의 태극기 가졌는데 뭐라 하면 3.1 만세운동 때 그거 들고 나가서 만세 부른 태극기라는 겁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조선의 위대함을 과시한 날이다. 조선인들의 이 기쁨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 오후 2시 중학교 이상의 학교가 일제 통치에 반대해 휴교했다.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서 모자를 흔들었고 손을 뻗으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 거리의 시민도 대열에 합류하고 도시 전역에 환호가 울려 퍼졌다. 3월 5일자 일기입니다. 태극 깃발의 빛이 한국을 비추네. 조선을 비추네. 태극기를 높이 들라. 오 한민족이여. 그리고 독립을 선포하라. 태극기는 자유로운 대한제국을 비추도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노블은 이승만 대통령과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노블 선교사한테 제자였습니다. 배제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수원종로교회는 한수 이남의 독립운동의 기지였고 수원종로교회 성도들은 이 만세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분들이었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 속에서 민족을 지켜왔던 곳이고 이곳에서 평신도들을 교육을 했고 공주까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라 사랑의 길을 가르쳤던 것이 수원종로교회다. 우리는 이런 긍지를 갖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수원종로교회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선조들이 쌓아온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일에 어디 너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민족의 꿈을 실현하는 제2의 나라 사랑의 길을 여는 수원종로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